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지영입니다. 다들 주말은 잘 보내셨을까요?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소식들과 또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 또 투자 시장의 분위기까지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투자 솔루션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경제 지표 보시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다우존스는 0.03%의 하락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역시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에서는 역시나 파산 우려감으로 재개됐었던 팩웨스트 은행이요. 5월 첫 주 동안 예금이 또 한 번 9%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한 은행 파산 우려감이 제기가 됐고요. 미국의 디폴트 우려감 아직까지 해소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좋지 않은 상황들 연출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2년물 국채 금리는 당연히 올라섰습니다. 또 한 번 4%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모습 펼쳐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벌써 2,200달러 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달러 인덱스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요. 현재는 10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봐야겠죠. 비트코인 시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이제는 26,000달러 선입니다. 어느덧 27,000달러 선도 내려온 모습 여러분들 확인해 볼 수 있을 테고요. 이더리움 시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1,700달러 선이네요. 제가 잠시 전에 확인해 봤을 때는 그래도 1,800달러 선을 유지해 줬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1,7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분위기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성은 없는 모습이지만요. 카르다노 에이다는 0.37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솔라나는 20달러 선이지만 시촉 상위로 살짝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립토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침체기다라는 인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반등세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이슈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권도영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라는 소식이 주말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한국 송환 계획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몬테네그로의 위조 여권 혐의로 체포된 권도영 대표가요, 결국 보석으로 풀려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석방이 됐는데요. 청구한 보석을 일단은 법원 측에서 허가를 했고요. 네, 법원은 보석금 각 40만 유로, 한화로 따지자면 5억 8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내고 보석을 허가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언론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석금이 너무나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게다가 여기서 또 한 번 주목해야 할 점은 권도영 대표는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인출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금액이 한화로 따지자면 38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금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그가 이제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송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자,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상 몬테네그로에서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석방 상태에서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재판을 진행하게 될 텐데 아마 시간 끌기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송환 그리고 미국 법정에 쓰는 모든 안 좋은 상황들을 피해가고 있는 권도영 대표다라고 우리가 조금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보유한 암호화폐 자산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많은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렸었는데 아직까지 그는 이렇게 건재하게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자, 관련한 내용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바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 두 번째 이슈입니다. 리플이 IMF와 함께 국경 간의 결제에 관해서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요, 리플 개발자들이 개발자 커뮤니티 리플 X팀이 주최한 디지털 통화 연구소 컨퍼런스에서 토널에 참석해서 국경 간의 결제를 위한 CBDC에 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해당 패널 토론에서는 IMF도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리플 개발자 팀이 IMF와 함께 앞으로 CBDC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 CBDC를 통해서 국경 간의 결제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했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의 대표적인 업체가 CBDC에 관해서 IMF와 결제 논의를
동의를 했다라는 부분들 우리 시장엔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리플에 관한 소송 판결도 나오게 될 텐데요. 여러 가지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서도 계속해서 팔로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블룸버그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올해 실적 좋은 ETF는 모두 다 암호화폐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2023년 가장 실적이 좋은 비레버리지 ETF 탑5 상품이 이 크립토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실적이 가장 높은 상품은요, 발키리 비트코인 마이너 ETF로 무려 119%의 상승폭을 보였다라는 건데요. 그 이외에 있는 ETF 역시도 모두 다 크립토, 암호화폐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또 한 번의 분석을 통해서 내놓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반대론자들도 있습니다. 한 미디어에서는요, 전체 ETF로 1,180억 달러가 유입됐지만 암호화폐 관련한 ETF로는 무려 1,200만 달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또 억측들은 오히려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 트랜스포메이션 ETF와 글로벌 X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금이 유출됐다라고 덧붙이면서 우리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ETF 관련한 상품들에 관해서 암호화폐 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산업 전망을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오늘 브리핑도 마쳐보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코인 가자!